얘가 한국말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제가 걱정이 좀 됐거든요.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 온다고 했을 때 막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한켠에 한 10%? 1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고 바로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희 신랑이랑 승현이가 철이 든 것 같아.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밝은 곳만 찾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멋있어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내를 떠나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아파트 커뮤니티에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자이안이라고 하는 그 센터에 자기가 이제 영어 과외를 해볼 거라고 작은 애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한두 시간 그 아줌마들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외를 하면 사람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줌바에 가입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이 제일 많고 놀고 있는 아줌마들은 줌바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줌바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애가 하루 갔다 오더니 애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니까 엄마 나는 어디 여기 왜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이상한 그 옛날 음악을 틀어놓고 아줌마들 춤을 추는데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줌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적응이 좀 됐다 그러더니 이제 어제 제가 사실 저희가 다낭을 갔다 왔어요. 그 플래티넘 이상 미션을 그 회원가입을 시키고 또 구매 이력이 있고 30명 그리고 CLC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3명을 입교시키면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제시가. 그래서 같이 이제 플래티넘도 연속 주 6개 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얘가 사스케이를 구워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꼴 받았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왜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공부를 시켰다는 아이들한테 좀 아닌 것 같고 남들이 그거 왜 하지? 아니 그거 다른 게 아니야? 그거 파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왜 시킬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생각이 문득 나는 거죠. 얘네들이 아메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해보겠다고 딱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 표정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제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절 안 했어, 반대 안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딱 하겠다고 했을 때 순간 딱 드는 나의 감정, 아메를 알면도 불구하고 좀 더 놀아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아메 사업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길을 걸을 때 함부로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길을 걸을 때 공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길을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라는 말처럼 진짜 함부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탁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아메를 안 했으면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아메를 안 했으면 근데 아메 덕분에 정말 인간답게 조금씩 살아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밟겠다고 나온 거죠. 해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나온 거죠. 제가 손에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제가 옛날에 지퍼백을 매번 쓰고 버렸어요. 금방금방. 근데 제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 신랑이 이 지퍼백에다가 영양제를 담아줘요. 여러분은 안 담아주시나 보죠? 처음부터 저희 신랑이 이렇게 자상했던 건 아닌데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막 애쓰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었나 봐요. 하루는 종이를 딱 꺼내더니 원영아 내가 뭘 좀 더 해주면 너가 좀 행복하겠니 이러면서 자 잠깐만 빨래 이거 내가 하고 이거 청소 이것도 내가 하고 3번 분리수 이것도 내가 하고 그래서 적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막 적다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더 해서 남의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가지냐면
이 지퍼백에다가 저희 신랑이 사랑한다 터구리, 제 닉네임이 터구리거든요. 터프한 너구리.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터구리, 고 FC 터구리, 오늘도 행복해라 터구리, 파이팅 터구리, 또 뭐니 고 FC,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뭘 적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방에 딱 뒤지니까 야 6개가 나오는. 옛날에는 버렸어요. 의미 없는 거였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냥 헤쳐 지나가고 버려지고 했던 일들이 많았을 건데 의미가 딱 부여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물며 이 조그만 지퍼백도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내가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저희가 월요일날 부산에 강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도 아니야. 1시간 있고 나머지는 그 사례 발표는 아니고 자기 꿈 발표 잠깐 하는 시간 있고 강의를 듣는 건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을 가면서 차편이 없어서 정말 환승을 통해서 가면서 처음에 제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가야 돼요? 그까지? 이러는 거죠. 거기 왜 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왜 가요? 라는 그 질문을 딱 받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승현아, 능률적인 일이 있고 효율적인 일이 있고 효과적인 일이 있어. 그런데 아메이는 효과적이지는 않아. 무슨 말이냐? 효율적이지는 않아. 효율이 뭐예요? 내가 하나 했는데 2개 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메이는 효율은 떨어져. 그런데 결과가 나면 그거는 효과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결과가 나더라. 엄마는 움직일 때 일이 났었어.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진주에 드림라이트라는 곳을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진주에 한 번 가는데 스폰서님이 갑자기 진주에서 미팅을 하나 연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가야 되는 거죠. 거의. 구미에서 진주까지 차를 몰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많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스케줄 막 조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1살, 3살이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정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약간 속으로는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러고 제가 시작을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길 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강의만 듣고 가기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거기서 두레교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거기 가야 돼? 그거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아까 승현이가 그 얘기 잠깐 하길래 먼저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빠르긴 빠르지만 요새는 좀 많이 느려졌어요. 왜냐면 제시랑 사니까 쉽지가 않아요. 너 안 했어? 이러면 이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안 했어? 이러면 네 안 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안 했어 하면 안 했어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을 천천히 안 해주면 이 뒤에 붙어있는 말 때문에 얘가 헷갈려 할 때가 있는 거. 이상하네 얘는 한국말도 하고 갔는데 이러는 거 보면서 브라이언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예스 노 하면은 혹시 잘못 알아듣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때요? 고독한 노년 159만 명이 혼자 산다 이런 거 그냥 앞부분 빨리 넘길게요. 모르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혼자 살고 싶으세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너가 있어야 행복하대요. 나로서는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커뮤니티가 많고 그리고 아실 게 아직 없는 거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돈이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치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너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너가 있어야 가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집에서 쉰다 많이 늘죠. 왜냐면 애들이 부모님한테 원망을 요새 되게 많이 한대요. 엄마 말 믿고 부모님 말 믿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정말 제 청소년 시기에 공부만 하다가 지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지금 아마 진짜 갈 데 없을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마비 15분 전에 경고를 했대요, AI가. 근데 사람을 살린 거죠.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AI는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잡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예요. 한 번도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AI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동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듣죠? 저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김민기 리더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 그룹에서는. 그쵸? 그래서 정말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 2002년도에 프레카리아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그때 나왔던 단어일 거예요. 그 단어가. 프레카리아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님이 이지성 작가 에이드에 그 말을 내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2002년도에 일본에서부터 그 단어가 나왔는데 최저 빈곤층,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빈곤층이라는 거죠. 인구의 99.998%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돼? 너무 심한 과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전 이거 요번에 우리 요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봤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일자리 하고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주가라든 같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도 AI 때문에 성장하는 시대가 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거 갈 방향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나요? 내가 마라토너야. 내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전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수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수영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사이클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사이클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준비라는 거는 뭐가 할 게 있을 때 하는 게 준비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자, 아시는 분도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2년 동안 백수를 지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백수를 있는 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백수를 2년 있다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할 거라고 미국을 간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이제 미국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결정하는 척도는요, 좋은 날이 아니라 어려운 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저는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거 우리 아메이 그 본사에서 그 창업자님이 이렇게 했던 말이죠. 리치 본사 제이베르 회장님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있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러 애쓰는 것이다. 그리스인 조르바. 여러분 남 구하세요? 여러분들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자이안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이안에 나 전화했는데 그 여자분이 목소리가 잘 흉내내볼게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흉내 못 내겠네? 네. 그쵸 어떻게 했더라? 굉장히 저음이고 너무 기분 나쁜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거 있죠? 네. 참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흉내 못 내겠다. 한 톤 낮아요. 내가 저분은 우리 애가 전화를 딱 했더니 엄마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스피커폰을 했기 때문에 차 안에 4명 앉아 있었거든요. 4명 다 아니야 5명 앉아 있었나? 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빈아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 너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쵸? 그러다가 그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아마 인생이 되게 고달플 거야. 왜냐면 너도 여러분 아까 강의했던 제시 있죠. 얼마나 밝냐면 사람한테 인상 쓰거나 화내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반 모임을 갔는데 그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갔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엄마들이 오면 우리 금방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30분 동안 왜 안 오는 거야 바쁜데 그래서 막 이렇게 불만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행여나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할까봐 방금 왔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배려심이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애조차도 수빈아 언니가 같이 가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뭐 할 줄 안다고 언니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가서 내가 얘기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아이도 이 사람한테 약간 화가 난 머투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아침에 8시 반부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또 누군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인생은 되게 고달플 거야. 다들 자기한테 거칠게 얘기할 거거든. 시작은 자기였지만 그걸 이 속에서 배웠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미련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은요, 내 성찰이 되게 많이 되는 일이야.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전화를 안 받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왜 나랑 사업하기 싫다고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내 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계속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나중에 그걸로 통해서 멋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고 싶나? 저는 매 순간 이걸 나한테 되뇌고 은영아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은영아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사실요 보세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이거 가능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중력에 이끌려서 매달려 있는 것도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너가 원하는 일이 이런 걸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죄송해요, 전 못해요. 전 자신이 없어. 제가 지금 제 손바닥이 우리가 요번에 갈 때 다낭 갈 때 저가 항공을 타고 왔어요. 단체로 가니까 다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저가 항공을 안 타봤는데 짐도 내가 다들 15kg밖에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는 짐이 더 많아. 무겁고. 그걸 들고 왔던 손바닥에 다 이렇게 빨갛게 멍처럼 든 거예요. 잠깐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난 저걸 보면서 제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감동스럽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 사람 인생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다 났어요. 저희 신랑은 매달리도 못하거든요. 이병철이도. 근데 발바닥 보세요. 우리 손에 물집 약간 잡혀도 막 아프다고 따갑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발바닥이 온전히 다 벗겨져서 다 찢어지고 벗겨지는데 이 발을 가지고 다시 또 뛰어야 되는 거죠. 나보고 하라면 너 땡큐 것 같아. 나는 정말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은 안세영 발이고 이건 천이페이 발이래요. 천이페이. 온전한 발가락이 없대요. 아메가 이런 일이에요? 발가락에 물집 잡혀도 뛰어야 되는 일인가요?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하기야 내가 물집 잡힌 적이 있었어요. 파트너한테 데리고 미국에 우리 아메이 플라자 아니 미국에 농장 보여주러 간다고 갔을 때 파트너들이랑 LA에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놀러 가자 해가지고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발바닥에 물집 잡힌 적은 있지만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 18년, 19년째 아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개인형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뭐가 달라?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거든요. 왜 프랜차이즈를 볼 수 있어? 했더니 여기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아메이를 비교하면 프랜차이즈를 보면요. 본사가 제공하고 아메도 사실은 브랜드를 본사가 제공해줘요.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요? 아니죠. 본사가 제공해줘요. 제품은요. 본사가 공급해주고 또 본사가 공급해줘요. 시스템은요. 매뉴얼이 존재해요. 프랜차이즈는. 그런데 아메는요. 사업 시스템이 존재해요. 수익 구조는요. 매장 매출로 프랜차이즈는 알 수 있는데 아메는요. 개인과 조직의 매출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폭 조직은 아니고 나의 지인들 조직인 거예요. 내가 알린 그들,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함께 여행 가고 싶고 내가 그 사람 잘 살게 돕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확장은요, 프랜차이즈는 지점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 프랜차이즈 나도 알아. 맥도날드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내가 회원이 몇 명인지, 내가 어디에 분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면 확장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위에 거 눌러야 돼요? 잠깐만, 앞으로 가려면 이건가? 예. 그래서 차이점은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 매장을 오픈해야 돼요. 저보고요,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거나 매장을 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메샵을 알아보는 바로 그 해에 오빠가 부도를 냈어요. 오빠가 은행에 다니다가 지점장이 딱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한 거예요. 오빠가 사업을 해서 사우나, 헬스장, 찜질방을 3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9억을 부도를 낸 그 해였어요. 49억 부도를 냈는데 대표이사를 우리 작은 언니를 앉혀놓으니까 작은 언니가 이소영 리더님이라고 다이몬드 대신 그 리더님이 대표이사로 돼 있다 보니까 교도소에 누가 들어가요? 오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출가 외인인 거예요. 출가 외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서 엄마가 갖고 있는 집을, 그 땅이 있었거든요. 평생 그 땅을 바로 팔아가지고 49억을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었으면 몇백억을 했을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울산 여기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바로 일주일 만에 팔아서 현금을 안 들잖아요. 우리 언니가 교도소에서 일주일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교도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딸을 딴 집에 보냈는데 나 출가 외인을 보내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49억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언니가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바로 엄마가 그걸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면서 저희 엄마는 노후빈곤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고 인생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49억 별로 안 큰 돈일 수 있어요. 매장 하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20 몇 년 전에는 그게 큰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신랑 퇴직금까지 정산 받아가지고 오빠 중간에 부도 막으려고 돈도 넣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퇴직금으로 7억을 받았는데 7억 다 넣고 엄마가 오빠한테 그랬고 구가 그 돈은 넣지 마라. 파산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가 남자가 엄마 말 잘 안 듣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저한테도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전화가 와서 우리 신랑한테,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신랑한테, 이서방 돈 있으면 좀 달라고. 우리 신랑은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대요. 퇴직금 정산을 오빠 주면 그냥 안 받는 셈 치자 생각하고, 착한 아들이 착한 신랑이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저희 신랑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3천만 원을 저희 신랑이 그 정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빠한테 준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다 말아 먹었죠. 부도난 오빠한테 돈 달랄 수 없잖아요.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근데 개인업 프랜차이즈는요, 사람 중심의 확장이고요, 재고 매장 부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관계 이게 어때요? 신뢰, 영향력, 핵심이잖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도서관 칸막이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밥 먹는 애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밖에서 공차면서 같이 어깨 부딪히면서 같이 친구 하는 애들이 성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애들이 혹시 있다면 도서관 칸막이 같은 데 앉혀가지고요, 밥 먹을 시간 없다 앉아서 밥만 먹으라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성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저는 요새 AI 얘기 너무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요 기술을 대체했지만 지금은 판단까지 대체하지 않나요? AI 에이전트가, AI 비서가 주식도 팔아먹고 비트코인도 사들이고 통장 잔고
그러면서도 알고 보니까 얘가 거래가 좋아서 샀다면서 가짜 거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력까지 옮겨버렸어요. 너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줘. 뭐 이런 게 많지 않나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AI가 거절받아서 뭐 성장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지들이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지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종족 번식에 그 있어요? 얘가 종족을 번식하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물과 인간이. 그런데 그러려면 안전한 거 좋은 거 먹고 싶다고 하는 영역이 우리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비자로 끝났는지 구조가 훨씬 선명해져. 어떻게? 왜? 상권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오늘 사업수는 이게 다예요. 사실 사람의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업하기가 좋아요. 지나가다 어깨 안 부딪히고 지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한국 와서 너무 놀랬던 게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 어깨를 그쪽 불안해요. 어디 팡팡 치고 외국 사람들이 부딪힐까봐 저기서 올 때부터 거기 벽터가요. 진짜로 넓어요. 보도블록이 넓은데도요. 지나갈 때도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왜? 부딪힐까봐. 우리는 그렇게 가요? 모르겠다고 광치고 그냥 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날 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지 않나요? 안 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그래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요. 거리 안 두잖아요. 바로 따다다다 붙어주세요. 그렇죠. 얼굴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놀라워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이 비즈니스 못하겠다며 그냥 딴 것도 못 해먹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람이 중요한 곳 아닌가요? 그리고 일반 프랜차이즈는 상권이 보호가 돼요. 일반 프랜차이즈. 왜냐면 독점을 하고 돈을 냈고 내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면 다 잘 되나요? 점주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메이는요. 누구나 같은 시장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돈이 있다고 내가 영역 표시하지 않아요. 맞죠? 내가 돈이 있다고 이만큼 삼각처럼 이거 내 거, 내 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피는 없다고요? 밖에 나가봐요. 더블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플래티늄인지 SP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냥 아메이에요. 아메이. 이렇게 공평한 시장이 잘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 그래서 아메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뿐이죠. 아메이가 어렵다고? 그분은 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요? 어렵다 싶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5살, 4살, 3살짜리 아이라면 엄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립해야 될 20살이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요.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될 힘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시 믿어지지 않겠지만 쟤는 안 깨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쟤는 굴 속에 들어가는 공 같아. 겨울잠을 자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자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저희가 한 달을 얘한테 프리하는 시간을 줬거든요. 잠만 자는 거예요. 얘가 이상한 애다. 내 딸 만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잠만 자요. 왜요? 눈 떠서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잠을 청하게 돼 있지 않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침에 스케줄 바쁘고요. 아침 8시부터 과외가 있고 강의 가야 되고 하니까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하고 다 해요. 성인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저는 아메이가 아까 그렇게 개인형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할만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진짜 이런 얘기들은 저는 와이 웰리스 랩을 보면서 가슴이 떨렸던 사람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근데 저희 조카가 저한테 물어보더니 이모 너무 대단해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있잖아 이거를 짧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다 슈퍼맨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1분, 2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분, 2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저도 이쪽으로 공부를 꽤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1분, 2분 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업 설명을 해요. 사업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가 본인이 써요. 본인이 매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메 제품을 쓰고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매니아가 돼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자도 많지만 소비자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 사람 좋아요. 그 사람 인생에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때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앞으로의 시장 중에는 어떤 플랫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그 기회를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한다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책 GPT 샘 올트만 있죠? 샘 올트만은요 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소도 키워요. 소. 왜요? 자기는 채식주의자인데 남자친구가 육식을 한대요. 그래서 건강한 소를 먹이고 싶어가지고 소를 자기가 직접 키운대요. 돈이 있으면 결국 돌아가는 게 자연이에요. 돈이 있으면 결국 돌아가는 게 자연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암의 제품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성피로 소염병비 제가 다들 식사하셨죠? 네. 이번에 다낭을 갔는데 저희 승현이가 엄마 심각하대요. 왜 그러니까 변이 원래 되게 좋았는데 다낭에 가서 먹거리가 이게 별론 거죠. 다 좋아요. 그 튀김용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쟤는. 어제 같은 경우도 부산에 가서 여러분 있죠. 제가 이 등치에 바나나 하나 먹고 점심이 되겠어요? 저 근육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육량이 29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친구나 지금까지 내가 파트너들 근육량 봤을 때 나만큼 많아서 못 봤거든요. 허벅지 저 보면 안 들어가요.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갔는데 점심 때가 딱 지나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승현아 우리 먼저 먹어야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직 배가 안 고프대요.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그래?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래 그러면 빵이라도 먹을까? 이렇게 하니까 빵은 다낭에서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빵도 안 된대. 그러면 얘는 면 싫어하거든요. 면 안 먹거든요. 그럼 우동도 안 될 거고 김밥은 김밥 싫대요. 그럼 뭐 먹어요? 김밥도 싫고 밥도 싫고 국수도 싫고 빵도 싫고 하고 나는 거야.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스타벅스에 갔더니 바나나가 있으니까 바나나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랄하느라 바나나 하나씩 먹고 라떼 한 잔 마시고 점심 끝난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들고 그러잖아요. 밥도 안 주고 내가 이러면서 그렇게 얘가 그렇게 먹으니까 변비가 왔나 봐요. 다낭에서도 저는 잘 먹었죠. 근데 저는 내가 변비라길래 엄마는 있잖아 정말 건강똥을 넣어. 내가 엄마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래도 아마 대한민국 사람 다 할 거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엄마가 그런 건강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똥 얘기를 막 우리 둘이서 막 했거든요. 제가 이게 왜 끝나냐면 진짜 제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암회하기 전에 저는 변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암에 왔겠죠. 그래서 20살에 제가 임파선 암이었거든요. 20살에 그렇게 암에 왔을 때는 몸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장이 좋을 수가 없죠. 변은 잘 볼 수가 없죠. 아토피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맞춤형으로 내 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이건 정말 대박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암에 나타나는 공연이 된다 해가지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요.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와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암에 좋은 일이야. 어떤 회사가 LG가 좋아, 삼성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나요? 삼성이 좋으면 기회가 되나요? LG가 좋으면 기회가 되나요? 직장인들은 요번에 좀 보너스를 좀 많이 받긴 해요. 보너스를 좀 받았어. 그렇다고 나아지나 인생이? 더 바빠지던데요? 보너스 주면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부려먹어요. 제가 해외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저희 신랑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요일에 보고서를 냈더니 안 된대. 다시 하래. 그래 밤에서 다시 했어요. 3일째 4일째 계속 다시 하다가 금요일날 집에서 4일 동안 집을 못 온 거죠. 제가 중간에 속옷도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딱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냥 딱 떨어져서 죽고 싶더라는 거죠. 왜요? 그 위에 상무님이요. 그때 상무님이었죠. 상무님이 첫 번째 했던 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한 거죠. 몰라 수목 금요일 해가지고 5일 동안 집에도 못 오고 밤새우고 실컷 해서 보고서를 딱 써냈는데 첫날 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와 이걸 제 성격이었으면 저는 사표 쓰고 나왔을 수도 몰라요. 제 성격이. 근데 이거 저희 신랑은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표 쓰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신랑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안 했으면 내가 더 잘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날 옥상에 딱 올라왔는데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싶더래요. 형한테 전화를 했대.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 경찰이거든요. 전화를 딱 하면 형이 아주버님이 그런 걸 너무 많이 아니까
너는 어디지 하면서 형이 막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막 욕을 하면서 혼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막 뭐라 하면서 달래줄 줄 알았는데 욕하시고 욕시고 하다 좀 전에 욕 먹고 올라왔는데 또 욕을 새벽 2시에 욕시고 넘어먹고 하나 따라 내려갈게 이러면서 그날을 끄고 내려왔대 라는 얘기를 아메이하고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하더라고요. 제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갔거든요. 아마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저한테 좀 더 빨리 했으면 1년 만에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랑을 믿나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정말 나이 들 때까지 잘 케어해주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80에 수명을 다할 때 79세까지 잘 살다가 1년 마지막 1년을 거린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을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을 때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남의 힘으로 잘 살아왔다? 그럼 그 사람은 한번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한번 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아멘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스펙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신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면서 행복을 충하고 싶으세요? 이게 하고 싶는 거거든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박사만 나오면 옛날에 교수는 뭐예요? 제 동기들 다 대학에서 나왔어요. 의대 교수였거든요. 같은 의대 교수로 있는데 후배 나왔어요. 2년 됐어요. 지금 뭐 안했을지도 몰라. 저보다 12년 후배에 있는 그 후배가 있는데 저 대전에 있거든요. 나와야 된다더라고. 12년 후배인데. 도대체 몇 살 나온 거야? 나 이런 40대 중반도 못 넘기니 내가 웃으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메가 얼마나 멋있으면 짝퉁이 이렇게 많겠어요? 저 대박이죠, 저희 대박. 정말 짝퉁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대몬됐고 짝퉁 꺼내가지고 대몬됐는데 짝퉁 그냥 짜보니까 굳어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이빨에 이거 희한할 때. 아니, 여러분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인터넷 싸다. 그래, 여러분 싼 거 샀어요. 10만 원짜리를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5만 원 번 거예요? 10만 원짜리 5만 원을 샀어. 그럴 수도 없겠지만 10만 원짜리 5만 원 샀어요. 그럼 5만 원도 지출해. 그냥 5만 원 약간 세이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지출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10만 원짜리 10만 원을 쓰고요. 계속 쓰다 보면요. 10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1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10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는 일도 생겨요. 기회가 있는 돈이 낫지 않으세요? 계속 지출하는 돈보다? 저는 싸다에 비싸다의 기준에는요. 기회가 있냐 없냐의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없는 돈은요. 돈이 아닌 돈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돈이 힘이 없는 돈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리고 뒤에 오타가 많아. 글씨 오타가 되게 많이 나세요? 그리고 여기 있죠. 제가 정말 웃긴 게 필터. 정수기 필터하고 공기청기 필터 있죠? 공기청기 필터가 내 파트너가 자기 소비자가 샀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조사가 다르더라고요. 제조사가 달라요. 우리 필터가 하나는 공장이 한국에 있고 필터 2장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 제조 공장이 다르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정품 앰모스피어 필터 아니 호환이 아니에요. 그냥 정품 앰모스피어 필터예요. 정품 앰모스피어 정수기에 공청전기에 필터라는 거예요. 내가 정품이 아니고 얘가 정품이고 이 필터가 그래서 들여다보면 밑에 보면 이것도 호환이 되고 이거는 같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 50이 넘어가면 노안 옷이죠. 이게 확장해서 안 보면 안 보여 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 호환 필터도 많고요. 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호환이 있다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있죠.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 호흡을판에 이 땅하고요. 이 땅하고 구글에 제가 이번에 샌디에고 가니까 크리스마스를 샌디에고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럼 샌디에고에서 가서 우리 사실은 어디 가려냐면 터키를 가려고 했는데 전쟁도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터키보다는 샌디에고가 낫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다 바꿨어요. 샌디에고로 바꿨는데 두 나라 국경지대 차이 보이죠? 구글 이미지에 갖고 오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디가 멕시코 같아요? 그렇죠. 이게 멕시코 이쪽이 멕시코 같죠? 그리고 여기가 미국 같죠? 그래.
우리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얘네도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왼쪽이 멕시코고 오른쪽이 미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구글에서. 그럼 우리 믿었죠. 그게 아 맞나? 그래 그렇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샌디에고 주립대학 치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그 학교 딱 보니까 여기가 이게 멕시코야. 여기가 샌디에고 온 거죠? 이거 도대체 뭐지? 막 좀 이상한 거 이상해서 다시 내려다보니까 여기가 멕시코. 여기가 미국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 되게 무식한 거 아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웃긴 거 아까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에 그 사진이 구글에서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애리조나주에 미국의 사막 지역 설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실제로 샌디에고도 아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사진작가 에드워드가 이렇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이렇게 그어서 저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아메 아세요? 저는 아메를 19년 했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배워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으면 2권이 부족해요. 2권 읽으면 4권이 부족하고요. 4권이 읽으면 8권이 부족한 거죠.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라고 강의 아마 가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아레나 행사가 겹쳐가지고 저는 인터넷으로 줌으로 들었거든요. 줌으로 들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이번에 강사분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동시에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강의를 듣고 이쪽 강의를 못 듣고 선택을 하겠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면요 양쪽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자 강의를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지고 그 A, B, C, D 섹션을 평균적으로 4번, 5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드냐면 배워도 모르는구나. 양자 역학 나오니까요. 그건 들어도 외래어 같은 거야. 그 강의는 여러 번 들었는데 도저히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분이 막 열변을 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못 듣겠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몰라요. 생각보다. 이분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같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한 분은요 국회의원이고요. 이분은 제주시장님이세요. 엊그저께 구속됐죠. 구속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워. 너무 놀랐어요. 아니 김현주 대표님이라 해도 믿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맹신하면 안 되냐면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원영아 네가 어디 뚱뚱하니? 네가 너무 이쁘다. 살도 찌면 안 돼. 원영아 살찌면 안 된다고 맨날 나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 너는 쌩얼이 더 이쁘다 그러고 맨날 그래요. 저희 신랑이 이상하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신랑이 나보고 네가 어디 살쪘냐 맨날 그러다가 그 말 듣고 계속 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옛날하고 하나도 안 나기는 거예요. 살이 찐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살 쪘네 이러니까 살이 어디 쪘네요. 딱 보기 좋대요. 믿지 마세요. 내가 보는 거 남이 보는 거 아닐 수 있는 거죠. 지식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챗GPT가 하는 말이 엉터리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계속 너 왜 이렇게 엉터리 막 내가 하잖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한 15초만 돌아요. 더 좋은 자료를 찾으려고. 그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 이렇게 자꾸 오류를 발생을 하면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돈을 내고 계속 너를 쓰겠니? 막 이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막 이러면서 돌아요.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력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메사 어때요? 이거예요. 이거. 아메는요. 아메의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매출의 35%를 회원들에게 차등 지급해주는 사업이에요. 좋은 품목은 생필품이며 주요 품목은 생필품이며 생필품을 쓰면서 배우는 알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메예요. 여러분 있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총판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총판이 3억에서 5억 정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3억에서 5억 했고요. 그 뭐 건어물 총판 무슨 총판 있죠? 그런 총판권 하나 갖고 있으려면 그 정수기 총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5억을 주고 정수기 총판권을 사들여서 정수기를 납품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메 사업을 할 때 정수기 팔 때 청판권비 내고 하신 분 있으세요? 뭔가를 팔려면 여러분들 판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 판권 내신 적 있으세요? 판권 내지도 않고 청판권도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메 제품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함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팔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나한테 화장품 팔 수 있는 권한, 세비보험 팔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그냥 한국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떤 권한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판권이 없어도 청판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청판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여러분들 몫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내 친구한테 치약을 하나 전달했어요. 치약을 하나 전달하면 그 친구가 그 치약을 쓰고 다시 쓰면 나는 치약 하나에 대한 광고 유통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 오케이 괜찮아. 근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치약만 쓴 게 아닌 거죠. 샴푸도 쓰고 린스도 영양제도 먹고 막 주주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쓴 모든 제품을 광고 유통비를 내가 받는다면 그건 어떠세요? 그건 좀 매력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친구가 한 번만 쓰고 안 쓸 제품이 아니라 내일도 쓰고 그 다음날도 쓰고 그 다음날 써야 되는 제품이라면 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써야 되는 제품은 아이템이 하나인 경우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지 않아도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해야 되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배달의 민족한테 연결했어. 왜?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아놓으면 굳이 빵집 차리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뭐 여러가지 뭐 다른 거 안 차려도 돼요. 그런 거 차리지 않아도요. 이 아메 비즈니스에서 그런 걸 쓸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차려놔야 빵집을 차려야 빵 먹을 사람이 가고 커피숍을 차려야 커피 마실 사람이 가고 옷가게를 차려야 옷을 사 입을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메이는 그걸 다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내가 따로 뭔가를 차려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 집에서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발생하는 이 비즈니스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달에 생필품 35만원 20년이면 8,200만원 35만원 아니에요. 거의 요새 100만원 다 넘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이번에 내가 다낭 갔는데 망고 요만한 거 조그만 한 팩에 17,000원 주고 샀거든요. 유기농이래요. 자연건조했대요. 유기농과 자연건조에도 베트남에서 17,000원짜리 망고 한 팩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망고 값으로 망고 그 건조 망고 가지고 몇백 벌 쓰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제가 쉽게 쓰고 왔다고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다 바꿔도요 2천만 원이에요.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자 소비자가 나눴을 때 여러분들 뭐가 된다?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가 돼요. 1번, 2번, 3번 선택하세요. 저는 3번이에요. 저는 쓰면서 가르치고 이거를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3번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맥도날드, 아메이, 소유가 가능하고 자산 상속 확장이 가능하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챗GPT한테 물어봤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어플을 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플을 까는 사람이에요? 어플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깔아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장점은요 이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장점은요 내가 이게 없어요. 파산, 산재, 파업, 손실. 파업이 어딨어? 전화만 안 받으면 파업 아니에요? 진짜? 종업원 있어요. 저도 종업원이 없어요. 매출이 얼만데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합니다. 미팅 참여를 하고요. 제품 애용하고요. 경험을 전달하고 사업 진행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없는 사람 부자가 있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데 같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건 사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건강해요. 우리 집에서 팔씨름하면 내가 하면 1등 할 것 같아요. 우리 집하고 떼고. 그리고 관계요. 아메 비즈니스 덕분에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현대인이 자기 자녀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청소년들, 어른들 말고요. 어른들은 더 없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통화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40분이 안 넘어간대요. 저는 아침 눈 뜨고 그날부터 이제 오디오가 틀어져요. 우리 집 애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1시간 강의 듣고 오면, 여러분 여기 이 강의 있죠? 강의 듣고 오면 저희 아이는요 1시간짜리 강의 듣고 오면 1시간 반 동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듣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 데리고 다녔어요. 미국 본사에 미국 본사 가서 강의 듣게 하고 이렇게 세미나 같이 듣고 여기 어디죠? LA의 COH 가서 공부할 때 앞에 두 녀석 저 보이죠? 저 앞에서 승현이, 제시, 저 앞에 있는 수빈이 앉아서 열심히 듣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도 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함께 다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좋아요. 함께하고 엄마한테 정말 진이 같은 딸이 될 수 있었고 절실한 꿈도 이루어졌어요. 알래스카 낚시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제 꿈도 이루고요. 추석날 정 끄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추석날 이제 여행 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어요. 정말 너가 뭘 원하는지, 너가 원하는 일을 찾아봐. 너가 원하는 만큼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서 이 꿈을 찾은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 1살, 3살 때 아메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살, 3살 때 시작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같이 놀아주지 못했어요. 애들이 홈미팅 때 맨날 그 테이블 밑에서 엄마가 그리우니까 그냥 앉아서 내 홈미팅 하는 거 듣고 미팅장 가면 밖에 앉아있고 애기 때는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코 골고 자고 막 수빈이가 코를 잘 골았어요. 수빈이 코 골면 승현이가 깨우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강의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게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 꿈에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을 꿈꾸는 저희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싶어요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저희 언니와 남의 사업을 같이 하니까 형부하고 같이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가족이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정말 우리 진짜 거의 집에 대부분 이래요.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저희 집의 풍경은 이게 우리 집의 풍경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엉덩이 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씩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만 웃겨라 나 나갈 거라 눈에 주름 진다고 막 아메 그쵸 너무 웃겨가지고 화장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거 다 아메에서 보내준 여행이거든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여름 미팅도 하고 이렇게 이번에 크루즈 갔을 때 제시 데리고 왔었거든요. 가서 같이 이렇게 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이? 그런데 배우자가 중국 유명한 짤이 있던데요. 제가 여자가 가서 남자한테 자 선택을 하세요. 1번, 2번. 1번 내일 하루 종일 와이프가 있는다. 2번 하려니까 남자가 1번 아니 2번 이러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내일 하루 종일 와이프가 있는다가 1번이고 2번을 얘기하려더니 2번을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적어도 와이프가 집을 3일 나가면 은영아 언제 와 보고 싶다 쭉쭉쭉 이런 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 사이에. 저희 신랑이 걱정이 돼 죽는 거야. 그리고 작은 애한테 큰일 났다. 토우리가 오기 전에 벚꽃이 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왔을 때 벚꽃을 봐야 되는데 오기 전에 다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잘 산 거죠. 아메리카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입술 돋는 거 같지. 위원님들 있죠. 제가 끝으로 여러분 꿈이 뭐세요? 꿈이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근데 그 돈을 함께 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내 체력도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봐도 이 비즈니스만큼 나은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메 19년 동안 내가 만약에 아메를 안 했으면 이렇게 화장품을 발라서 내 얼굴을 관리하고 했을까?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 강의 나갈 때도요 얼굴에 존슨앤존슨 아시죠? 스킨로션 바르는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온몸에 다 발랐어요. 화장 안 했어요. 그리고 눈은 -8이어서 돋보기 같은 거 끼고요 이러고 다녔어요. 머리는 미정원에 가서 제일 딱 하는 말이 많이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왜? 짧게 잘라야 빨리 안 필 거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면 얘가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게. 옷은요 청바지하고 티 흰색 티 8개밖에 없었어요. 왜? 가운 입으면 다 가려지니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아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없어서 사을 못 하겠는 거죠. 가운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게 그냥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내일을 생각 안 해본 거죠. 아메 사업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내일을 생각하게 보게 해요. 미래 가치를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 일을 했을 때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메이가. 여러분 있죠. 40년 고생해서 10년 동안 행복한 일? 그런 일 별로 매력 있지 않죠. 매력 있지 않죠. 저 아메 36 시작했어요. 36 시작해가지고요 3년 반 만에 다이문드 갔거든요. 그리고 5년 만에 쏙 가고 7년 2개월 만에 더를 갔어요. 제가 왜 아메는 오래 할수록 멋있어요. 오래 할수록. 근데 결과를 좀 내면요 더 멋있어요. 더 누릴만 해요. 그리고 더 가치가 잘 보여요. 높은 핀을 가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메이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엄마 꿈이 뭐예요? 엄마 목표가 뭐예요?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렇게 갖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2028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래요. 내가 너 책임져라 너. 다이아몬드 안 가기만 해봐라. 웃어서 그랬거든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2년 동안 혼자 다녔거든요. 2년 동안. 아는 사람이 없고 성질이 이렇게 뾰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못 따라듣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시간을 저도 2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목표를 내가 외치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뭐게요? 여러분 시스템 감사하세요? 스포너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아메를 알리신 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파트너분들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옛날에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시한 일이에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고 내 아이가 저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스포너님들이 이렇게 시스템, 좋은 시스템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 파트너들이 전국에서 제가 없을 때 그 미팅장에 가서 앉아있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신랑이 정말 잘해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잘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요 토도 안 달아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이쁘게 거쳐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 복인 줄 알았지 뭐.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은혜로운 건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함께 해내서 이 멋진 시스템에서 꼭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스폰서님이시죠? 김희태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